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현역 의원들도 탈당 물꼬를 튼 거죠. 두 의원은 선당 후사를 위한 자진 사퇴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지도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로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난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두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며 그 이후로 선당 후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하지만 최근까지 지역구 활동에 매진했던 두 의원이 마음을 바꾼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탈당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젯밤 직접 설득에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두고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자진 탈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신 게 맞을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의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첫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명계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의총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당 지도부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 본물이 터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쇄신의총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첫 의총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쇄신의총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쇄신의총의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그동안의 당 지도부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당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걸로 전해집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두 의원의 탈당과 별개로 지도부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쇄신의총은 의원 전원이 모여 1박 2일간 토론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신을 수사하라며 어제 검찰을 찾아갔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에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제출한 휴대전화는 통화 내역도 문자 내역도 없는 깡통전화였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자신을 구속하라며 검찰에 셀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정작 지난달 29일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 다음 날 검찰에 휴대전화도 제출했다며 수사에 협조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역, 연락처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제출한 겁니다. 깡통전화였던 셈입니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됐거나 교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이 본인이 여러 차례 밝힌 수사 협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과 휴대전화 제출 등으로 추후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보좌관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조롱하듯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곧바로 그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범으로 강명우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보좌관 관계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고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가 언급한 돈 전달 의혹 당사자 박모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인물입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검찰은 현역 민주당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에게 뿌려진 돈 중 7천만 원 상당이 전달될 때 박 씨가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측근인 박 씨가 돈 봉투와 관련한 상황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박 X하고 다 얘기를 했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선 캠프 전남, 경북 지역본부장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조만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이 사람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유출 파문에 김기현 대표가 추가 징계 절차를 요청했는데요. 곧바로 오늘 저녁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황병규 기자, 윤리위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이곳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는 조금 전 윤리위원회 긴급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태영호 최고위원회의 녹취 유출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미 제주 4.3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녹취 유출 논란도 징계 사유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정에 없던 윤리위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꺾일지언정 굽히진 않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후 3시 20분쯤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자신에 관련된 모든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오히려 최고위원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최고위원 사퇴 요구를 태 최고위원이 거부하면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8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안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쇄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오늘 탈당을 했는데 자진 탈당이에요? 네, 취재를 종합해보면 자진 탈당의 모양을 갖춘 사실상 출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오늘 탈당 결심을 한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두 의원은 최근까지도 주변에 검찰 조사라도 받고 탈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는데요.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내보내려 했던 걸까요? 네, 당 지도부에게로 그 여파가 번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가 공개된 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탈당 카드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를 포함해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 돈봉투 의혹 관련된 첫 의원총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도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서둘러 두 의원의 탈당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향후 대처 방안을 고민할 시간을 번 셈입니다. 자, 지도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오늘 돈봉투 의혹 관련 첫 의총에서 그래도 지도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꽤 나왔다면서요? 네, 먼저 의총 시작할 때 오늘 탈당을 선언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두 의원이 당을 위해 탈당하겠다, 홀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의원이 나간 뒤에는 당이 이 사안을 더 절박하고 중대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의원총회 뒷얘기를 해준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관여자가 더 드러날 경우 대처할 원칙과 기준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언을 한 김종민 의원은 우선 반성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쇄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오늘 두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다거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쇄신 의총에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군요.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제 탈당을 했는데 검찰 수사도 임박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두 의원은 녹취록에 실명과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다만 검찰이 당장 현역 의원들부터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인물과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본부장들을 조사한 뒤 의원들을 부를 전망입니다. 만약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또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내에서는 오늘 두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동정표가 늘어나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제출한 휴대폰이 뭐 다 초기화가 됐다 이런 리포트도 있던데 지금 송 전 대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송 전 대표 수사는 그의 싱크탱크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협회장의 녹취록 중에 송 전 대표가 별도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규모는 압수수색 시작 단계에서의 9,4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태용호 최고위원으로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갑자기 긴급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네, 오늘 저녁 예정에 없었던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공천 녹취록 파문까지 더해서 태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 사퇴를 내심 기다렸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과 당에 큰 부담을 안긴 만큼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므라이스와 맥주로 2차까지 대접했죠. 이번 주말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만큼 이번엔 윤 대통령 차례입니다. 만찬 식사로 한국식 숯불 불고기를 대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논의할 의제 조율도 시작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도쿄 긴자 노포에 마주 앉아 일본 맥주와 한국 소주를 곁들인 화합주를 나눴던 두 정상. 50여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납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한식 숯불 불고기를 먹으며 기시다 총리에게도 대접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일본 방문 때에 맞춰 1차 때는 부부가 함께, 2차 친교 행사에는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함께하는 친교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식당이 아닌 한남동 관저나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2015년 한국을 찾았던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식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안보 총책임자인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중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안보수장은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땅 독도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독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 소속 청년위원 등 14명과 함께 독도에 입도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힘차게 알리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고 내정 간섭이다. 자연스럽게 우리 영토와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로 공식 항의하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사전 항의와 중단 요구에도 상륙이 강행됐다고 전화로 항의했고, 이어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방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노력 중인 상황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김창룡 경찰청장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또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난 모습 같은데요. 뭐가 다르다고 했을까요? 네, 대통령이 미국은 다르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 이야기를 취재해 보니까요.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의회 연설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미국은 당에 상관없이 서로 화합하는데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시정연설을 해도 민주당이 나가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미국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기립박수를 치더군요.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대통령도 미국 여야의 초당적인 모습을 연설에서 강조했었습니다.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Thank you.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지난해에 이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하세요. 사과하고.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야당 의원이 헌정상 최초로 보이콧을 했던 건데 네. 우리 여야가 뭐 함께 박수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친중 정책을 했지만 중국의 대우를 봐라, 더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3박 4일 10끼 가운데 단 2끼만 중국 측과 함께했고 나머지는 중국 측의 의전 없이 홀로 식사하며 이른바 혼밥 논란이 일었죠. 여기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연동도 주시고 저희 먼저 여기 있고. 먹방으로하고 많이 시켜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네, 맛은 최고였습니다. 이 양반이 앞으로 중국 대통령을 출마하려나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협치라면 뭐 야당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이유, 그래요, 뭡니까? 박광훈 민주당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달라면서 거절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중대 범죄 혐의자와 만나면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반대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 혹시 무슨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형사 피해자와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요청에 정치적 플리바게닝을 위한 정략적 행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 아니라 이 대표 수사 상황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네, 과거를 돌아보면 좀 속내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좀 논쟁도 주고받고 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습니다. 아유, 다시 듣고 보니까 저 때부터 수위가 높았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중진 의원의 이 말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렇게 대놓고 물러나라고 할 줄 몰랐다면서 이 발언이 바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요. 안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누구를 저격할 목적이 아닌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탓이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기약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라덕현 대표도 주장을 했지만 폭락 사태 직전에 팔아 이익을 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민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부터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불거진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규정을 지켰는지, 내부 임직원 연루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터 주식 약 605억 원어치를 매도해 주가 조작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CFD가 밤내 매매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블락딜로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겼고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화가 와요. 어떻게 갚을 건지, 왜 그렇게까지 그 많은 물량을 다 주가가 떨어질 말면서 내가 팔았는지 시장이 흔들리는지 우리 같은 개미들은 괜찮지는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에는 키움증권 계좌를 해지하겠다며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금감원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부당이득 수혜자를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시 다른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김익래 회장은 폭락 직전 4일 전에 팔아서 큰 이익을 받고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자,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기업 임원의 경우 한 달 전 매매 계획 공시가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법안은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 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임원과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최소 한 달 전 매매 계획을 알리는 내용의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4월 발의돼 있었는데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더 시급한 다른 법안이 있다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주식 605억 원어치를 매도한 겁니다.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던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순 열릴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선 상장사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려면 최소 90일 전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시세 조정 핵심으로 꼽히는 라덕현 대표,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 오너 등 인맥이 화려하죠. 북한 전문 여행사까지 차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여행사까지 차렸을까요? 채널A가 해당 여행사를 가봤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평화포럼 현장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현 대표 옆으로 유명 투자자이자 아난티 시외이사였던 짐 로저스를 비롯해 당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함께 있습니다. 당시 라 대표는 북한 전문 여행사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라 대표의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남북경협 공식 지정 여행사라고 적혀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행사는 2019년에 설립됐는데 고양시 부시장을 지낸 이모 씨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인 김경성 씨가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경성 이사장은 라 대표가 먼저 찾아와 여행사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남북교류를 돕고 싶다. 찾아와서 직접 여행사를 만들어서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을 하겠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3월 이후 라 대표를 본 적이 없다며 주가 조작이나 투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이 한 1-20억 정도 있는 소규모 사업가 정도로 나는 그때 알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강남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강남에 가서 21년이나 2022년 뭐 이때쯤 좀 갑자기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임창정, 박혜경 등 연예인과 재계, 의료인 등 각계각층의 돈을 불려오다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라 대표. 마당발 인맥이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빙수, 반소매, 샌드라면 여름이 떠오르죠.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무더위에 기업들은 벌써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이미 28도를 넘으며 때이른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유통가의 마케팅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직장가의 냉면집. 여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이미 성수기입니다. 고기에 면을 돌돌 감아먹고 시원한 국물을 들이켭니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그때 자꾸 냉면을 찾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4월은 좀 추웠던 걸로 기억되는데 회사 내에서도 배달로 냉면 드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 보고 냉면 먹자 해서 온 거고. 깜짝 더위에 4월 빙수도 등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5월 중순에 선보이려던 빙수를 한 달 일찍 내놨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좀 일찍 당겨진 게 처음이에요. 퇴근길에 이제 빙수를 포장해 가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오셔서 찾으시거나. 빗발치는 문의에 호텔 빙수도 지난해보다 3주 빠른 지난 1일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한 편의점의 빙과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2% 올라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버금가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을 분석하면 빙과류 판매량은 보통 30도를 기점으로 급등하는데 이에 맞먹는 체감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겁니다. 여름이 찾아온 건 패션업계도 마찬가지. 마네킹도 일찌감치 긴팔을 벗어던졌습니다. 봄 상품에서 여름 상품으로 고객들이 이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2주 정도 빨라지긴 했어요. 그때그때 날씨에 맞춰서 유통성 있게 매장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름 의류를 미리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3월 말부터 반팔도 사고 그냥 반팔 위에 아니면 가디건 입는 식으로.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지난 3월 반소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샌들과 슬리퍼는 4배 뛰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에 계절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김승희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봄운동회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늘어난 학생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리는 건데요. 모처럼 마스크 벗고 뛰노는 아이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옷을 맞춰 입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체조를 하는 아이들. 힘차게 달려와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봄운동회에선 경기 종목을 예전보다 5개 더 늘려 7개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체육 활동이 줄다 보니 아이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먹고 싶고 밖에 나가기 싫었어. 코로나 기간이어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서 또 당연히 제약도 많았고요. 집에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과체중 비만 비율은 30.8%로 코로나19 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금까지 주며 봄 운동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달리기도 늘어졌고 뛰고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그냥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봄운동회에선 학부모 50여 명도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확실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작년은 계주도 뛰었는데 이번에 계주를 뛰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코로나로 움츠렸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일상을 즐기며 마음껏 뛴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요 며칠 날이 참 좋더니만 내일 밤부터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는데요. 모레 어린이날 나들이 계획한 분들은 날씨 상황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반가운 한낮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마냥 신이 납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물속에서 뛰어놀아서 너무 시원해요. 지금은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지만 어린이날을 앞두고 내일 밤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간에 400mm 넘게, 서울 등 내륙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으로 호우특보 발령이 예상됩니다.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어 여름철 장대비처럼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소형급 태풍 수준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순간 초속 20m 안팎으로 간판 등 설치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비가 집중될 수 있어 캠핑장과 야영객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어린이날 계획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용산공원이 이번에 개방한다고 해서 예약도 해놓고 했는데 뭐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갈 수는 없으니까 쇼핑몰이든 대형 키즈 카페든 맛있고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밖에서 놀려고 했는데 박물관 가기로 했어요. 많이 속상하고 아쉬워요. 어린이날에 맞춰 준비한 행사를 며칠 미룬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어린이날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국회에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집단 행동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일부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아 시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2차 파업,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걱정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피켓과 깃발을 든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앞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법 반대 시위를 위해 13개 의료단체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고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국회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오늘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일 2차 부분 파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오늘 연가 투쟁과 부분 파업에 참여하면서 동네 의원을 찾았던 일부 시민들은 오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외국어 진료가 가능한 서울 용산구 병원까지 찾아온 일본인 환자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Japanese hospital. Yeah. So I find this hospital. I do show. I want to came here another day. 다가올 총파업이 더 걱정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 저희는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SNS에 한 중학생이 무자비하게 후배를 때리는 영상이 돌았습니다.
사흘 전 충남 태안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을 발로 밟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내팽개칩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여학생은 말리지 않고 웃으며 구경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3학년생 A양이 2학년 후배 B양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제보자는 피해자가 코뼈와 얼굴뼈 골절을 당했으니 널리 퍼뜨려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선은 피해자까지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술을 지금 명확히 몇 명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안 해. 그 중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 모두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다 최근 서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A양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을 모두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폭행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정 씨를 주님이라고 떠받들며 범행을 도운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외에서 미모의 여신도를 선발하고 정 씨에게 보내는 게 이들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에서 신앙스타는 정명석 총재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로 평가됐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지 않고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데 실상은 정명석의 성착취 후보군이었습니다. 국내외 지부에서 보내온 후보자 프로필 서류에는 장단점, 경제력, 건강 등이 담겼는데 민감한 신체 정보까지 적혀 있습니다. JMS 내의 민원국, 국제선교국 등 조직 간부들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앙스타 후보자를 선발하고 관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은 정명석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총괄은 JMS 2인자로 불린 여성 목사 김모 씨가 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정명석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씨가 말한 주님은 정명석입니다.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동안엔 김 씨가 뽑은 여성 수행비서 2명이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력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5명이 여성인데 이들 역시 신앙스타를 거친 뒤 JMS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자가 무색해집니다.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변이 이어졌는데요.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엄연한 살인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아들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46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과 돌이채 지나지 않은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릇이로 떨어지는 소리 같이 났어. 철 같은 소리가 났다니까. 가슴에다 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안에는 아내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딸을 안고 투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약 5시간 전 경기 평택시에서도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7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 엄마가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집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엄연한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죽이는 게 얘를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피스텔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건물 관리인이 숨졌습니다. 사람 구하고 가방까지 빼주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옮깁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막 헬멧 쓰고 막 장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들것에 싣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앰뷸런스.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상황. 한시가 급한 만큼 70대 관리인 A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부터 구했습니다. 이어 승강기에 남은 짐까지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발을 구릅니다. 맨날 여기 주변에 정리해 주시고 하는 분이라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내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승강기 오작동뿐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노동절 연휴 막바지를 즐기는 중국에서는 2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여행 중입니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린 탓일까요? 케이블카, 비행기,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330여 미터 높이에서 운행 중인 허난성의 한 관광 케이블카 내부 모습입니다. 두 여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케이블카가 흔들립니다. 승객들이 서로 부딪히자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 말리는 안내요원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순식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나머지 승객들은 심하게 흔들리는 케이블카 안에서 불안에 떨며 비명을 지릅니다. 더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자리 싸움을 하다가 난투극으로 이어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쓰러진 사람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베팅 문제로 욕설을 하다 싸움이 시작됐고 지인들이 가세하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打架啊！哎呀，不要打架！哎呀，打什么架？ 마카오 당국은 싸움에 가담한 중국인 8명에게 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안에서도 승객들 사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윈난성 리장에서 안우이성 허페이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앞좌석 승객이 양해 없이 좌석 등받이를 눕혔습니다. 뒷자리 승객이 등받이에 발을 올려 흔들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은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투입되어서야 진정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찰스 3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왕 대관식이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70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예행 연습까지 열렸습니다. 떠들썩한 모습을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쾌한 군악대 연주에 맞춰 영국 왕립군대와 근위대가 일사불란하게 행진합니다. 뒤를 이어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황금빛 마차. 현지 시간 6일 펼쳐질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행렬이 영국 런던에서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가 탑승할 다이아몬드 주빌리 코치는 뉴턴의 사과나무 파편 등 영국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로 장식됐습니다. 0시를 넘어 행진을 시작한 행렬은 버킹엄 궁과 트래펄가 광장 앞을 지나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거리에는 마차를 보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We've only seen it in black and white on television, so to be here at the front to see history happening in front of our eyes, it's amazing. I'm just happy to be here and be part of history. I mean, this hasn't happened in 70 years, and it's
영국 왕실은 대관식에 초청한 명단 약 2,200명 가운데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국가 정상급 100명 정도를 포함해 203개국 대표가 참석합니다. 외신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히잡 시위로 자국민을 탄압한 이란 등의 지도자들에게는 초청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받지 못했고 대신 고위 외교관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내일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돼서 퇴근길 무렵이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50mm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는 120mm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 26도, 대전은 23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까지 같이 못해 미안하고 결단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 문제가 된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 질문이 꼬리를 묻니다. 당내 최고 이벤트인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데 그럼 당은 책임이 없는지. 곧 쇄신 의총 워크숍을 연다고 하니까요. 답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물음표 찍겠습니다. 탈당 그 다음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